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은책입니다. 토요일 밤입니다. 한 국가의 색, 정부의 색, 정당의 색깔은 그 국가, 그 정부, 그 정당의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프랑스 국기가 대표적이죠.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이튿날 프랑스 혁명을 맨 앞에서 진두지휘했던 라파예트는 파랑, 하양, 빨강 3색으로 되어 있는 모자를 시민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후 자유를 상징하는 파랑, 그리고 박애를 상징하는 하양, 평등을 상징하는 빨강, 이 3색깔은 프랑스 공화정을 상징했고 프랑스 국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이와 유사한 3색을 도입했죠. 그렇습니다. 이 빨강색은 평등을 의미하며 좌파의 색깔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노예 라이니시의 자이퉁, 이 신라인 신문을 폐간할 때 빨간 잉크로 신문을 찍었습니다. 적기가 풀리기는 그 건물에서 붉은 망토를 걸치고 빨간 색깔이 천을 두른 말을 타고 신문사를 떠났습니다. 이 붉은 깃발, 적기는 그 이후에 좌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혁명에서도 혁명의 상징이었죠. 중국에서도 지금 공산당의 색깔입니다. 일본 공산당에서도 적기라는 기관지를 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수 정당이라는 한국당의 색깔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시절에 김종인, 이상돈 같은 비대위원들이 당 색깔을 보수주의의 파란 색깔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빨간 색깔로 바꿔버린 겁니다. 당명은 아무런 의미 없는 새누리당으로 바꾸었고요. 그때 목욕탕 이름 같다는 얘기도 있었고 유치원 이름 같다는 얘기도 있었죠. 어떻든 재빨리 민주당은 노란색을 버리고 파란 색깔로 바꾸었습니다.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는 일이군요. 그때부터 이 나라 보수주의, 자유주의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당의 색깔처럼 파란 색깔이라면 그는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죠. 그럼 무슨 색깔일까요? 어제 금요일 벌어진 참 기막힌 사건이 그 대답입니다. 바로 친북활동을 하는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이라는 단체 17명이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서 침입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1989년 전대협이 미국 대사관을 난입해 농성을 벌인 사건 이후 30년 만에 일어난 미국 대사관저 침입 사건입니다. 30년 전 그때를 되돌아보면 이번 사건이 대학가 주사파가 벌였던 그때 사건이 판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엔 화염병, 쇠파이프 같은 무기를 드는 대신에 해리스 대사들어 이 땅에서 물러가라는 피켓을 들었더군요. 30년 전 그때 전대협 지도부는 대사관지에 사제폭탄과 화염병, 쇠파이프 등을 들고 난입했습니다. 그들은 신나를 뿌리대며 미 제국주의는 이 땅 민중의 철천지 원수라는 구호를 외쳤죠. 그러고 보니 이번 시위와 그때 시위에서 똑같은 단어가 보이네요. 이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땅에서 물러나라. 그때 전대협 의장이었던 임종석은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었고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이 되어 최대 실세로 떠올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가 그 사건을 반성한다는 말을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실망했죠. 적어도 대한민국 청와대의 비서실장이라면 젊은 시절의 오류를 시인하고 반성할 줄 알았는데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문재인 정부의 색깔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번에 대사관지에 난입한 학생들 단체 이름은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입니다.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그동안 김정은이 서울 답방을 환영한다며 위인맞이 환영단이라는 플랜카드를 세종회관 앞에 내건 단체로 유명해졌죠. 백두칭송위원회를 주도하기도 하였고요. 김정은 만세를 공개리 위해 서울 시내에서 외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일산 킨덱스에서 열린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민노총과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놀라운 건 최근에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구속을 요구하는 황교안 구속 실천단 대황장 파티란 걸 만들어서 세종대왕상 앞에서 발대식까지 벌렸다는 겁니다. 이들은 황교안 구속 말고도 윤석열 사퇴와 한국당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경찰은 수수방관했고요. 지난 10월 4일엔 세종대왕상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하며 내정 간섭하는 미국은 떠나라고 외쳤습니다. 경향신문 보도로는 19명 중에 16명이 담을 넘었다고 하는군요. 조선일보는 17명이 담을 넘었다는데 글쎄 숫자 한둘이 중요한 건 아니니 그냥 넘어가죠. 이들은 사다리 2개를 펼쳐서 3m 높이 담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대사관저 건물 현관앞을 점거해서 미군 지원금 5배 요구한 해리슨은 이 땅을 떠나라 하는 현수막을 펼쳐놓고 분담금 절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걸 또 인터넷을 통해서 생중계를 하고요. 그동안 남성 2명이 경찰 3명을 막았다고 하는군요. 솔직히 말해 그냥 구경을 한 것이겠죠. 이들 중에 11명이 여성이었는데 이들이 시위하는 동안에 남성 경찰들은 여경이 올 때까지 수수방관했다고 합니다. 자, 경찰이 집시법 위반으로 19명을 모두 체포한 건 월담이 시작된 지 70분이 지나서였습니다. 경찰의 별명은 이렇습니다. 처음 사다리를 타고 넘는 걸 제지하지 않은 건 대응하면 시위대가 다치기 때문이었다는군요. 여학생들이 1시간이나 시위를 하고 이를 동영상에 담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걸 내버려 둔 것은 여성 몸에 손을 댔다간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들려댔습니다. 여성 권리를 그렇게까지 생각하니 참 대단한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일면 헤드라인으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미 대사관저 난입, 경찰은 쳐다만 봤다입니다. 19명의 친북 학생들이 이 나라 최대 신문 일면을 장식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 있지만 사실 이 사건은요, 우리 사회가 주사파를 비롯해 좌익적 이념에 대한 경계심이 얼마나 해이되어 있는지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조선일보 일면에 있는 촌철살인 코너죠. 팔면봉이라는 코너의 글이 그래서 재밌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시위대 미 대사관저 진입할 때 쳐다봐 본 한국 경찰. 미국은 한국 지키는데 한국은 대사집도 못 지켜. 예, 그렇습니다. 미국 대사관을 떠나 외국 공관을 보호하는 것은요, 문명국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사실 또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미 대사관서 데모를 해야 미국이 바뀐다는 특보 말대로 되나?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에게 영향력이 큰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남북관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유엔군 사령부, 또 미국 대사관 앞에서 시민이 데모해야 미국이 바뀐다고 말해왔는데 이 정권 핵심들이 겉으로는 말 못하지만 속 생각은 미 대사관지를 침입한 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쓰고 있군요.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색깔은 무엇인가? 과연 문 정부의 색깔은 무엇인가? 겉으로 들고 있는 색깔을 제가 묻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가슴속에 끓고 있는 생각의 색깔입니다. 설마 그 색깔이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색깔이 아니기를 그저 바랄 뿐입니다.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